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 스피킹의 신디조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토익 시험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또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왜 시험이 코앞에 있어서 한번 마무리 정리를 좀 하시고 가셔야 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1번부터 11번까지 유형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살펴드리고요. 그리고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 보시면요. Part 1에서 Read a text aloud라는 어떤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1, 2번 문제 두 개 문제가 다 텍스트가 이제 화면에 나오고 여러분들 읽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사실 발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강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발음이 뭐 조금 안 좋더라도 강세를 제대로 넣으시는 어떤 분들이 점수가 훨씬 더 높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억양, 플로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리스닝 인풋을 많이 해주셔야 스피킹 플로우가 자연스럽게 이제 좋아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 특히 많이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잊으시면 안 돼요. 의미 전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를 뭐 책 읽듯이 그냥 쭉 한번 뭐 이게 읽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를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의미 전달에 초점을 항상 맞추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5초 프랩 시간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45초 프랩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체감적으로도 깁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리딩 지문을 뭐 이렇게 텍스트 자체가 뭐 한 4-5줄 뭐 길게 4-5줄이고 짧게는 뭐 3줄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화면에. 그러면 45초 그 20초 정도 세그멘트로 해서 한 2번 정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를 독해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서 한번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발음이 걸리거나 뭐 억약 묶어 읽는 부분이 내가 좀 잘 모르겠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한 여러 번 읽어주시고 그리고 45초 녹음 시작하실 때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44초로 이렇게 넘어가는 찰나에 한숨 이렇게 탁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투 하시면 앞에가 안 끊기고 이제 쭉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약간 한 템포 뒤로 가서 이렇게 녹음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학생분들께 현강에서 많이 주는 팁 중에 하나가 시험장이 굉장히 산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동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읽거나 늦게 읽거나 하면 거기에 휩쓸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44초를 항상 좀 한 템포 다른 사람보다 살짝 1초 내지는 0.1초 정도를 뒤따라가시면 사실 소리가 아예 다르게 나기 때문에 이게 잡음이다 생각하고 약간 차단이 돼요. 나머지 소리가. 그래서 본인의 페이스 맞춰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유의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디렉션이 있는데 제가 문제를 하나 가져올까 하다가 이렇게 이거 자체, 디렉션 자체로도 우리가 어떻게 읽는지를 잠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파즈 해보시고 이거를 읽어보고 싶으시면 화면 지금 잠깐 파즈 하시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Okay, so direction. I'm going to read for you guys.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read aloud the text on the scre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read the text aloud. 자, 보시면 전치사구로 이렇게 묶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컴마가 있으니까 여기 쉼표 있죠. 그러니까 이쪽을 당연히 묶어서 끊으셔서 읽으셔야 되고 you read aloud 했을 때 조동사 같은 거, 그다음에 본동사 같은 거, 그다음에 그 동사에 필요한 내용상으로, 의미상으로 묶이는 범위까지를 여러분이 한꺼번에 읽어주셔야 돼요. So you will read aloud, you will read aloud the text on the screen. 보시면 만약에 여기 뒤에 관사가 끼고 이게 목적어 자체가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뭐 5개 있을 수도 있고 뭐 길 수도 있고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꺼번에 읽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이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앞까지 이제 끊어주시면 되는데 이걸 끊자니 호흡이 너무 짧아요. 이럴 때는 그냥 한꺼번에 가셔도 되는 거죠. So you will read aloud the text on the screen. Or read aloud text on the screen. 한꺼번에 이렇게 가셔도 무리 없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표가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끊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you will have 45 seconds. 숫자 기억하세요. 숫자, only, not, even 뭐 이런 것들을 무조건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숫자는 무조건 강조해 주셔야 돼요. So 45 seconds. Okay? So 너무 톤을 낮게 하지 마시고 숫자나 only, not 뭐 이런 even 뭐 이런 강조된 말들 있죠. 제가 밑에 적어놨지만 부사의 의미 강조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박또박
단어를 강조해 가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So 45 seconds to prepare. 보시면 이런 기능어 보세요. 투부정사의 to 이런 건 기능어죠. 그냥 동사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문법적인 표현을 잠깐 하기 위해서 나온 기능어 같은 경우는 절대 강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전치사라든지 그다음에 소유격 그다음에 관사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좀 이게 소리 막 크게 안 나게 너무 또박또박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침표 한번 끊어주시고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read a text aloud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저는 사실 끊어 읽기를 중심으로 하라기보다는 묶어 읽기를 중심으로 하라고 많이 강조드리는데 내용상으로 사실 끊어 읽는 거를 제가 끊어 읽어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1초씩 뭐 이렇게 한 숨을 이렇게 끊으세요. 그래서 한 박자를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text on the screen 이 부분을 끊었다고 만약에 칩시다. 그러면 you will read aloud the text on the screen 뭐 이런 식으로 어색하게 뚝뚝 이렇게 한 박자씩 이렇게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의미 전달이 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거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묶어 읽는 거. 그래서 전치사를 포함해서 나머지 단어가 의미상으로 다 묶어 있는 거, 내지는 관사를 포함해서 나머지 뭐 목적 부분이 다 묶어 있는 거. 이런 거 묶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박이 아니라 반박 혹은 반의 반박 정도를 자연스럽게 끊어 읽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뚝뚝 티가 나게 끊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래서 묶음에 더 좀 중심을 두시라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치사 구, 동사 구, 명사 구 그래서 한 묶음 의미 단위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좀 화면 좀 다시 지우고 각 단어의 강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그때그때 사전 음성 기능 찾으셔서 아마 들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인풋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웃풋이 절대 제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자기가 뭐 어떤 영어 문장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읽는 걸 잘하는 게 아니라 듣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맞는 강세, 그다음에 맞는 장음, 맞는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좀 많이 틀리시는 것들 제가 몇 가지만 뽑았는데 뭐 이벤트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이벤트가 아니라 이벤트죠. 뒤쪽으로 강세해 주셔야 되고 이벤트. We are holding some new event this weekend.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 그다음에 museum. 뒤쪽이죠. 여기도 museum. 그다음에 occur가 아니고 occur 뒤쪽입니다. 여기도. 그다음에 이 three 같은 경우도 뭐 three 이런 발음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three가 아니라 three. 그다음에 30. 그래서 왜 이게 된소리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에서. 그래서 three 하실 때도 three, 뜨 발음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species. 여기도 보시면 B라는 발음이 나죠. 그러니까 쌍비읍 발음이 좀 나고 된소리가 좀 많다는 거. 그다음에 attention passenger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안내문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왜 celebrate라는 단어 이미 아시잖아요. 그죠? 뭘 축하하다. 근데 celebrate 때문에 이런 연예인 뭐 유명인 얘기할 때 celebrities 이 단어 강세를 잘못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celebrities 뒤쪽에 강세 있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report도 뒤쪽 강세입니다. So report가 아니라 I'm gonna write a report 뒤쪽에 장음 강세. 그다음에 carrier 뭐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carrier가 아니라 career 알겠죠? 뒤쪽에. 그다음에 pioneer 뭐 이런 단어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좀 많이 틀리시는 것들, 제가 많이 들은 이제 무수하게 틀린 것들 좀 갖고 와봤고요. 뭐 이 외에도 많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뭐 다 다루지는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A, B, C 나열 구문. 토익 스피킹에서 항상 지문에서 빠지지 않는, 그죠? 토익 스피킹 왜 텍스트 1, question 1, 2에서 나오는 텍스트가 뭐 안내문이나 뭐 광고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A, B, C는 항상 나열이 되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강세가 어떻죠? A, B 올리고 그다음에 내리고 뭐 이래서 we're gonna hold a seminar in Seoul, Busan, and 인천. 그죠? 그러니까 중간을 올리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을 내리고 이런 말투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A, B, C 나열 이렇게 기억을 하시되 예외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일 경우에 그래서 come and see, 뭐 come and see, 뭐 come, see, look, 뭐 taste, 뭐 여러 가지 어떤 말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come, see, 뭐 come and join, 뭐 이래서 뒤를 막 올린다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밀어주는 소리가 나죠. Come and see and taste, 그죠? Come, see, taste, 그죠? 뭐 그래서 밀어주는 소리 난다는 동사. 그래서 이게 지금 앞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 A, B 올리고 C 내리는 그게 아니고 밀어준다. 소리 밀어준다. 그다음에 주어 자리 만약에 끝에 A, B, C가 있다 하면 주어가 앞에 나왔으면 뒤에 동사가 남았잖아요. 아직까지 왜 문장에 내가 어떤 중요 부분도 얘기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만큼 얘기할 때도 내가 끝을 다 올려. C까지 전부 다 올려야만 내가 아직 문장 남았으니까 너 기다려. 너 계속 들어. 하는 말투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 and 부산, and 인천 will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인천까지 다 올리게 되는 거죠, 이번 기회. 만약에 주어 자리에 왔다 치면. 그래서 그런 법칙 하나 있다는 거, 주어 자리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왜 접속사, 뭐 그래서 if절로 예를 든다 치면, 만약에 뭐 한다면 뭐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고 컴마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주어 동사 또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때 컴마에 걸치는 단어는 무조건 또 올리셔야 되죠. 그래서 문장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말투를 좀 주시려면 중간에 좀 올리는. 그래서 if you want to study TOEIC speaking, come to Cindy's class. 뭐 come to my class. 그죠? 이 보세요. If you want to study TOEIC speaking class or TOEIC speaking 이렇게 올라가죠. 끝이. TOEIC speaking, you can come to Cindy's class. 그죠? 이렇게 뒤쪽으로 나올 때는 내리시고 또. 근데 만약에 순서가 많이 바뀌었다고 칩시다. 뭐 너는 신디의 수업을 들으러 와라. 만약에 토익 스피킹을 공부하고 싶으면 제가 이 문제가 맞는지 치면 이 순서가 바뀐다 쳐봐요. 그러면 come to Cindy's class if you wanna study TOEIC speaking. 그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TOEIC speaking 하고 밑으로 또 내리시죠. 그러니까 앞에 if절에서 뭐 접속사 있고 그다음에 뭐 주어 동사 이렇게 걸리는 컴마에서 끝을 올려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어는 이렇게 초보자들이 되게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텍스트를 읽으실 때 왜 이렇게 중간을 계속 끊어요. 이렇게 밑으로 뚝뚝 떨어뜨리세요. 억양을.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도 in this part of test, you will allow text on the scre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그죠? 초보자들이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게 이게 청자가 리스너가 들을 때 되게 부담이 커지는 게 좀 시작해서 이제 들을까 하는데 또 내려가고 또 들을까 하는데 내려가고 이러니까 계속 호흡이 조금 좀 들으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숨이 차고 그래서 리스너의 버든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내용이다, 하나의 묶음이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시키시려면 좀 올렸다가 끝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뭐예요? 아직 내가 의미가 다 끝나지 않았다 할 때 끝을 올리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좀 기억하셨다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 나머지 부분을 설명드려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2는 describe a picture 하셔서 한 문제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3번 문제고 저는 이 학생들에게 매일 강조하는 거 장사 배전 외워라. 아까 제가 왜 1, 2번 텍스트 읽으실 때 45초는 뭐예요? 넉넉하다 그러죠. 준비 시간 체감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근데 요 30초는 굉장히 체감이 짧고요. 그 다음에 이 45초는 더 짧습니다. 아까 그냥 말을 하고 이제 쉬는 정도의 여유가 전혀 없고요. 굉장히 급박하게 문장을 많이 외워서 가셔야 돼서 장사 배전을 외워라 이렇게 하는데 장사 배전은 다음 장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이게 처음에 어디서 찍혔다. 항상 무슨 찍힌 장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첫 문장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뭐 this picture was taken at 무슨 장소. 그래서 뭐 office면 this picture was taken at an office. 그죠? 뭐 school, class in the classroom.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장소들이 얘기하시면 되고 뭐 여기도 있죠. At the crosswalk, library, office, restaurant. 그죠? 많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되고 저는 뭐 bookstore나 뭐 library 같은 경우는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서점인지 아니면 library인지 뭐 책이 있고 사람들이 서 있고 책을 들고 있고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library일 수도 있고 도서 대출하는 check out the books 하는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maybe they're like in line to buy books, right?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제가 이거에서 약간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lace that appears to be 어떤 장소 혹은 that seems to be 어떤 장소. 그래서 저는 이걸 외우다가 뭐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lace that seems to be 무슨 장소 이런 그럼 그런 장소인 것 같이 찍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왜 실내인지 실외인지만 파악하셔서 정확히 어딘지 모르셔도 그냥 this picture was taken outdoors, indoors 이렇게 부사로 쓰셔도 돼요. 주의하실 거는 이런 부사 같은 거 쓰실 때는 이 전인사는 뭐 때문에 들어가죠? 명사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at 무슨 장소가 아니라 그냥 바로 outdoors, indoors 그죠? at 부분 빼시고 this picture was taken outdoors, indoors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실 두 번째 문장은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 뭐, 이게 장면에서 사람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몇 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아예 사람 숫자를 셀 수 있게 뭐 3명, 4명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 장소 찍힌 거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사람 숫자를 얘기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영어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뭐죠? There are, there is, 그죠? 무엇이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뭐 3 people in the scene, several people in the scene,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scene, there is no one in the scene,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고, scene이라는 말은 제가 이제 뭐 이 picture라는 말과 이제 너무 똑같이 계속 picture 이럴 수는 없어서 다른 말로 한번 써본다고 쓴 거고요. 뭐 photo, 그죠? In this photo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을 때는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부터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the first thing that I notice is 혹은 the first thing that catches my eye. catches my eye가 뭐죠? 내 눈을 처음으로 잡는 것은 뭐 이런 표현. 아니면 what I notice first. What I notice first is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여러 명 있다 하고 나서 눈에 제일 띄는 사람은 이렇게 만약에 간다 치면 왜 description이 한 2명 이상 제가 볼 때는 한 3명까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룹 지어서 한 2파트 이상이 넘어간다 싶으시면 그냥 눈에 띄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사람 뭐 내지는 그 다음 그룹 이런 식으로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눈에 띈다가 영어로 뭐죠? stand out, right? 이런 표현 쓰시면 뭐 the person who stands out the most. 다시요. The person who stands out the most is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시면 되고요. 사람은 아무래도 동작 위주 설명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동작 위주로 좀 가실 때 왜 description은 이런 것들 이제 모자나 색깔 옷이나 뭐 체크 셔츠 뭐 보통 저는 이제 수업 시간 가르칠 때는 뭐 체크무늬 셔츠, 꼬무늬 셔츠, 뭐 스트라이프 셔츠 이 3개밖에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checkered, checker shirt, stripe shirt 혹은 무슨 컬러 shirt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거나 뭐 물건이나 모자 같은 거 뭐 hair 그죠? 뭐 blonde hair, blonde 그죠? 혹은 gray hair, 뭐 short hair, 뭐 anything's fine. 근데 이런 description은 이런 식으로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러 사람 중에서 the man with the hat, the man with the gray color hair, 뭐 the man with the 무슨 coffee cup 뭐 이런 식으로 briefcase 그죠? 뭔가 특징 지어지는 어떤 물건이나 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동작 위주로 조금 중심을 두고 설명하시는 게 점수에 더 좋다. 뭐 이런 거고요. 동작들은 아무래도 사진에서 캡처하기 때문에 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동작을 캡처할 수 있는 게 조금 한계가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standing. The man is standing, right? Another man is standing next to him. 그죠? 뭐 standing. 그냥 간단하게 standing. 서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팔짱 낀 채로. 한 채로 이름에 with arms crossed, with the legs crossed. 그래서 다리를 꼰 채로 앉아 있다. Sitting at a table, with her legs crossed. 그죠? 그래서 다리 꼰 채로 앉아 있다. 그래서 앉아 있다. 특히 테이블에 뭐 둘러 앉아 있다, 테이블에 앉아 있다 이런 말이 맞죠? Sitting at a table, sitting around a table. 그죠? 그 다음에 lying down on a bench, 그죠? lying down on a bench. 그래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lying on a bench. lying on a bench. 그 다음에 holding something, 뭔가 들고 있는 게 되게 많죠. holding a coffee cup, 이게 좀 많은 것 같고요. 뭐 holding like whatever, like backpack or bag or purse. 그죠? 뭐 들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tablet PC or whatever. So holding 뭐 들고 있는 거. 그다음에 그 외에 어떤 특정한 동작들은 그때그때 사진 연습하시면서 사진을 보시면서 그때그때 알아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뭐 riding a bike ride a bike, right? 혹은 making a presentation or giving a presentation. So 뭐 presentation 한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죠? make a presentation. So the student is making a presentation.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in a classroom, right? 뭐 something like that. 이거는 이제 그때 동작들 한번 마무리할 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또 이제 방향, 사람을 얘기할 때 아까 장소, 사람 갔는데 사람에 대한 디스크리션 동작 위주로 잠깐 설명을 하고 이게 사람을 얘기할 때도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되게 좋죠. 사진에서 중앙에 앞부분에 혹은 뒷부분에 혹은 오른쪽 왼쪽 그죠? 이런 방향들을 설정하는 거를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배경 같은 거 설명하실 때도 방향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2번, 3번에 다 방향들이 필요하니까 요것들 한번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예를 들면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뭐 in the foreground,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원근감이 있으시면 뭐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여기 보시면 어느 쪽이라고 하시면 on the right side, on the left side. 그죠? on the right side,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그죠? of the picture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이런 어떤 표현들 많이 입에 익숙하게 이제 해 주시고요. 전치사가 너무 헷갈린다 싶으시면 저 같으면 뭐 in the front, in the back, in the right, in the left 이런 걸로 그냥 in the로 해서 나머지 그냥 방향만 설정해 주시고 주의하실 거는 사이드가 들어가면 o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in the right, in the left 이 정도로 끝내시고 뭐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룹이나 사람을 설명하거나 뭐 물건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 바로 뒤에, 그 바로 옆에, 그 사람 옆에, 뭐 앞에, 그죠? 이런 말들을 항상 단골로 하겠죠. 그래서 in front of, 그죠? 누구 앞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두 명의 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뭐 두 명의 남자가 서 있다. 그러면 two men are standing, right? 두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들 앞에 뭐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겠으면 in front of them. 그죠? in front of them. 참 them이라고 하지 마시고 them이 아니라 them. 그죠? them. so in front of them.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 그다음에 behind them 혹은 next to them. 근데 next to는 옆이잖아요. 그럼 양쪽 옆이 만약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의 오른쪽으로 그들의 왼쪽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옆이 양옆에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on their right, on their left. 그죠? on their left, on their right. okay. So 방향을 그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to their left.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의 왼쪽으로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on 쓴 것도 on their left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알겠죠? 그래서 there is something 뭐가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배경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There is, there are입니다. 그래서 there is, there are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there is, there are를 또 너무 많이 수십 번 썼다 이러시면 좀 말을 바꾸시는 게 I can see, 그죠? 나는 볼 수 있다 무엇을 그리고 물건이나 뭐 사물 같은 거 얘기하시면 되고 outdoor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trees죠. tree에 뭐 잎이 무성해요. 그러면 trees full of leaves, 그죠? trees full of, I can see trees, many trees full of leaves. 그죠? 만약 잎이 없으면요. without any leaves. 뭐 이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uildings. There are many buildings standing. 그죠? 지금 보시면 there are 같은 경우에 이러고 뭐 복수명사 들어왔어요. 그럼 문장이 이미 끝났죠? 그러면 이 예를 하고 있는 어떤 동작을 설명하다 치면 ing를 그냥 붙이시면 돼요. 근데 살짝 여기를 반박자 끊어주시면 돼요. So there are many people, 문장 끝났죠? standing in front of old building. 그죠? 뭐 낡은 건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 그러면 그 동작은 이렇게 살짝 끊고 ing를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문장 만드시는 거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사물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사진에서 자주 등장했던 것 중에 유모차 이런 거 있었어요. baby stroller, 그죠? baby stroller, baby stroller, baby stroller. 그다음에 또 뭐 shopping cart, 그죠? shopping cart.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물들이 이렇게 단골로 등장하는 것들 조금 잠깐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you know, it's like shopping mall. 쇼핑몰에서 찍히거나 이랬어요. 그러면 something, some items, some products are on display. 혹은 are displayed. PP 써도 되죠. displayed. 그래서 진열되어 있다, 뭐 나열되어 있다, 가지런히 arrange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tables are arranged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some items are displayed on the 뭐 shelf, 그죠? 아니면 shelves 복수형 쓰셔도 되고 근데 some things are on display, 그죠? 뭐가 전시되어 있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흘러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seem to be, look like 이런 표현 많이 쓰고요. 만약에 뭐 큰 애랑 뭐 작은 애랑 뭐 이렇게 꼬마 애들이 둘이 서 있어요. 그러면 둘이 남매인 것 같죠. 그러면 they seem to be siblings. siblings라는 단어 아시죠? 욕 같은 이 단어. 남매를 얘기할 때 siblings라고 하죠. sibling이라는 스펠링을 제가 한번 적어드릴게요. sibling. 그죠? sibling. They seem to be siblings. 그죠? 뭐 아니면 이렇게 왜 건물들 보시면 1층에 가게들 막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first floor of the buildings seem to be 가게, so 뭐 stores, 그죠? Or some restaurants,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말들 seem to be 다 추측이죠. 그 다음에 문장으로 만약에 하시려면 it looks like 뭐뭐인 것 같다. 제가 여기 적어놨군요. 뭐뭐인 것 같다 해서 주어 동사가 나와서 이렇게 문장으로 뭐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내도 되고 아니면 원래는 뭐 A looks like B, 그죠? A는 B 같이 생겼다 뭐 이런 느낌도 괜찮고요.
anyway, 추측의 표현이 많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하실 때요.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overall. 오케이? 저 같으면 이제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5초 남겨두고 그냥 들어가세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내가 배경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고 사람 얘기하다 이제 끝날 마당이야. 그래도 5초 내지는 7초쯤 남겨졌으면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마지막 문장을. So overall, well, it looks like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뭐 마무리할 수 있는 overall this picture gives out 무슨 feeling, 그죠? busy feeling or calm feeling, 뭐 그런 느낌 전체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뭐 저는 간단하게 뭐 overall it looks like people are enjoying their afternoon. 뭐 오후를 즐기고 있는 것 같다. People are enjoying their time with their friends. 사람들이 자기들 친구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말들 있죠. 그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도 제가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들었던 표현 중에 몇 가지가 왜 그 by looking at the way these people are dressed. 그죠? 사람들의 어떤 옷 입은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 겨울인 것 같다. 날씨를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늘 이제 좀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3번은 장사 배전. 장소, 사람 숫자, 그다음에 사람의 기술 조금 동작 위주로, 그다음에 배경 조금. 뭐 on the table에 뭐 있다. there are, 그죠? I can see 뭐 이런 것들 좀 나열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무리 overall 어떤 느낌.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Part 3는 respond to questions. 복수형이죠. 그래서 4, 5, 6 생의 문제가 한꺼번에 엮여져 있고요. 논리적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는 왜 prep 시간이 있었죠. 아까 텍스트는 45초. 그 다음에 사진은 30초 준비, 그 다음에 45초 말하기였죠. 근데 여기는 prep 시간이 없어요. So 15 second and 30 seconds response time. 여기서 답변 시간밖에 없어요. 대신에 이런 거 있죠. Please speak after the beep. 이런 그 준비하는 시간에 그거는 있지만 여러분이 브레인소밍 하도록 초를 드리진 않죠. 그래서 즉흥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답하실 때는 문제에 있는 거 활용하셔라. 문제에 어떤 그 텍스트가 적혀져 있잖아요. 그거 활용하셔서 대답을 하시면 되니까 일단 침묵 녹음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대답을 하나씩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 이래서 2개씩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문제에. 그래서 4번 문제에 야 너는 마지막으로 어디 시장에 간 게 언제며 무엇을 샀니? 이렇게 2개를 물어본다면 2개 다 대답을 해주셔야 되죠. 안 그러시면 나머지는 뭐 간단하게 사실 13초랑 28초 중심으로 채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앞뒤 초를 끊으시는 게 좋아요. 녹음이 제대로 안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앞초 1초 정도는 끊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세요. 알겠죠? 녹음이 제일 중요한 거, 답변이니까. 그래서 13초 평소에 연습하실 때 13초, 28초 이렇게 기준으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몇 번이고 수업 시간 강조한 거지만 끝을 보라고 했습니다. 성우가 이렇게 문제를 쫙 읽어줄 때 요거를 다 성우가 읽어주는 대로 막 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끝부분 단어만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성우가 읽어주는 이 타이밍에 저는 뭘 하고 있어요? 뮤직에 대해서 모든 어휘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possible question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 따라가봤자 매일 뭐 리서치하는 회사가 있어서 뭐 정보를 수집하려고 너한테 전화했다 뭐라든지 지인과 통화한다든지 뭐 뻔한 얘기들이에요. 늘 지인과 통화나 뭐 리서치에 조사에 응하거나 그래봤자 다 통화하는 내용이고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끝에 있는 단어 요것만 빨리 보시고 어휘를 빨리 정리해라. 이게 저는 시간 버는 작전인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4, 5, 6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들 한번 문제들 정리해봤는데 When was the last time you listened to any music? 이랬죠. 그래서 여기 네가 마지막으로 뭐 한 게 언제냐. 그래서 과거형 동사와 함께 너가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냐. 그러면 제가 아까 문제를 활용하라고 했죠. 그러면 the last time 자, you를 뭘로 바꾸요? I로 바꾸죠. So last time I listened to any music was 언제 이렇게 가시면 되죠. So 시기를 얘기하실 때 무슨 얘기 하시면 되죠? 뭐 yesterday. 그죠? 아니면 last night or a week ago, 2 weeks ago, a year ago. 혹은 뭐 기억이 안 나요. Maybe 10 years ago? 뭐 이런 느낌으로, 그죠? I don't even remember. Maybe it was like 20 years ago.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Anything's fine. When was the last time? 그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자주 나오니까 순발력 있게 빨리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빈도수 같은 거, how many times, how often 이런 말들 많이 나오죠. 그럼 빈도수는 무슨 말을 많이 쓰겠어요? once a year, 그죠? 뭐 twice a day, 뭐 3 times a month, 그죠? 뭐 여러 가지들, 빈도수를 얘기하는 것들 그런 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 일과 중 언제 뭐 음악을 듣느냐, 하루 일과 중에 언제 뭐 이런 게 또 문제가 나오죠. 그럼 하루 일과는 사실 아침, 점심, 저녁, 낮, 밤밖에 없죠. 뭉뚱그려서.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뭐죠?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그 다음에 낮에 뭐죠? During the day. 그 다음에 밤에 at night. During the day, at night. During the daytime 혹은 at night. 그 다음에 약간 플러스를 더 가신다면 이른 아침에 영어 표현 어떻게 되죠? Early in the morning. 그죠? Early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제일 맞아 밤 늦게 이런 표현 어떻게 하죠? Late at night, late at night 이런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하루 일과는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뭐 출근길에, 학교 가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퇴근길에 이런 표현 어떻게 하죠? On the way가 뭐죠? 도중에죠. On my way to work, on my way to school, on the way to school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요. 그러면 home에는 전치사 to 같은 거 안 붙이고 생략하고 쓰죠. 그래서 on my way home, on my way back home 뭐 그죠? So I listen to music on my way back home. Or on my way to work in the morning. 그죠? 뭐 이런 표현들 쓸 수 있고요. Anyways, so you have to answer those questions.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 이제 연속해서 뮤직에 관해서 또 논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이것도 자주 참 문제가 출제 많이 되죠. What kind of? 그죠? 어떤 종류의 것을 뭐 좋아하느냐?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the most? 그죠? 가장 좋아하는 음악 종류가 뭐냐? 장르가 뭐냐? 뭐 이랬을 때 kind of가 은근히 또 출제가 많아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팁을 주는 거 생각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백지 상태면 all kinds, many kinds. So I love all kinds of music. 이렇게 일단 대답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뒷시간에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음악 장르를 하나 넣고 뭐 I like 무엇 the most 이런 식으로 그때 가장 좋아한다 이런 표현 넣으시면 그냥 편하게 그죠? 문장 말씀하실 수 있죠. 이 보시면 15초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막 길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렇다고 너무 짧게 뭐 5초 하고 10초를 침묵한다거나 이런 거는 비추입니다. 그래서 조금 연습 평소에 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13초, 28초 기준으로 2초씩 빼고 하시면 되겠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What are the advantages of listening to music? 이랬죠. 음악을 듣는 것의 장점이 뭐냐 이런데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그리고 뭘 선호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게 이제 6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11번 문제의 단골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하죠. Well, there are many advantages of listening to music, but one of the greatest advantage is that 이런 식으로. 그래서 one of the greatest advantages is that 이런 식. 혹은 biggest advantage, 혹은 biggest disadvantage is that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많다. 어드밴티지가 되게 많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혹은 가장 어드밴티지는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11번 가서 제가 좀 더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Part 4는 respond to questions. 여기는 똑같아요. 근데 using information provided.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이나 일정, 이력서 이런 게 많고요. 항상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패턴만 외우시면 사실 이 7, 8, 9번의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패턴만 좀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문제 화면에 문제 자체가 뜨지 않죠. 그냥 이 표만 문제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리스닝을 놓치셔서 대답을 빨리 순식간에 못 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그래서 쉐도잉 하시는 거. 쉐도잉 뭐죠? 그냥 뒤따라 읽는 거. 그러니까 원어민의 어떤 발음, 원어민의 어떤 억양, 그리고 말의 어떤 플로우, 이 모든 것을 그냥 따라 읽는 거예요. 만약에 한 문장을 하기 힘드시면 그냥 구간별로 조그만 세그먼트로 끊으셔서 조금 구획별로 끊으셔서 조금씩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쉐도잉 자체를 많이 하셔야 이 리스닝 금방 이렇게 포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30초 프랩 시간 이때는 굉장히 체감적으로 짧고요. 정보량이 좀 많은 느낌이라서 좀 skim through 이거 훑어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어디 뭐가 있다 정도 이렇게 skim through 하시고요. 그다음에 초는 똑같습니다. 15초, 30초고요. 제가 세 장으로 7, 8, 9 문제 여러분들 다 끝내드릴게요. 세미나 이벤트 강의 회의 스케줄. 자, 여기에 필요한 게 요 단어 2가지입니다.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무엇이 열린다, 무엇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에서 will take place, will be held, will take place. 요 2개 단어를 일단 무조건 외우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회의는, 어떤 컨퍼런스, 어떤 이벤트는, 어떤 세미나는 will take place on 어떤 날짜, at 어디 장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혹은 문장을 따로 떼도 돼요. 굳이 문장을 떼고 싶으면 저 같으면 will be held, 열린다 어떤 날짜에 will take place 한다 어떤 장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2문장으로 떼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각을 얘기하실 때 그래서 9시, 10시, 11시 그죠? 시각이 분명히 있고 AM이나 PM이 붙죠. 그래서 요런 것들 앞에 시간이 9 PM, 9 AM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 전치사 뭐죠? at 시각 앞에 at
So there will be 무엇인데 보시면 세션이 이벤트나 강의, 회의 스케줄 이런 거 보시면 lecture, speech, session, interview 그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there will be a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 뭐라고요? There is or are. 그거에서 지금 미래형 동사만 들어갔을 뿐이에요. There will be. 그죠? 그래서 무엇이 있다죠. 그럼 어떤 주제에 관해서 렉처가 9시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9시에 무슨 주제에 관해서 어떤 강의가 있다. 그러면 at 9 a.m. there will be a lecture. 그러면 이렇게 무엇 주제에 관해서 하려면 on만 쓰시면 돼요. on하고 무슨 주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Okay? So 뭐 opening speech 혹은 closing remark, opening speech, closing remark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session 같은 경우 there will be a session on 아니면 about 같은 것도 괜찮아요. 뭐뭐에 관한 session. 그다음에 인터뷰 같은 건 생각하시면 interview with somebody 사람 이름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과 너는 인터뷰를 할 거다. There will be an interview with somebody 이런 식. 그다음에 이제 from to 굉장히 많죠. from to. 시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날짜나 요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 회의가 이 컨퍼런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언제 날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이런 표현할 때 from to 쓰시고요. 날짜는 주의하실 거. 이 31이 아니라 31 아이스크림집 이름이고 이거 뭐예요? 31st로 읽으셔야 되죠. 날짜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31st. So 주의하실 거가 뭐 그래서 12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it will take place 혹은 it will be held on 12th. 12th, 뭐 December 12th 이런 식으로 날짜 이렇게. So 31st, 22nd, 뭐 21st 그죠? 이런 말도 조금 주의하셔서 날짜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이거 세 개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나머지는 요거 there will be a lecture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사람이 누가 이 lecture를 뭐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presentation 발표하거나 세션을 이끌거나 뭐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주어로 쓰는 이제 다른 방식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 will give a lecture on 주제. 사람 will talk about 주제. 사람 will 어떤 사람이 will have an interview with somebody. interview so you will be interviewing somebody. 뭐 이런 식으로. 시제는 조금 바꾸셔야 돼요. 미래 진행형도 괜찮습니다. 너는 몇 시에 그 사람을 인터뷰하는 중일 거야.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 하나 주의하실 거 뭐죠? 이게 지금 인터뷰가 명사를 쓰였을 때 뒤에 with가 있죠. 근데 여기 동사를 쓰였을 때는 바로 누구를 인터뷰한다. 이렇게 사람 쓰는 거 바로. 그다음에 세션 같은 경우는 동사가 좀 달라지죠. lead. So 사람 will lead a session about 주제. 그다음에 조금 요거 강의 스케줄 얘기하실 때 뭐 그래서 뭐 쿠킹 클래스가 쫙 있어요. 그러면 쿠킹 클래스 중에 뭐 베이킹 같은 경우 그런 거는 금요일마다 열린다 칩시다. 그러면 the class on baking will take place in 무슨 뭐 room 702 on Fridays. 그죠? 어떤 요일마다 열린다 할 때 요일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야 끝에다가 s만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금요일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 쓰죠? Every Friday. 그죠? 요런 식. 그래서 요게 일단 첫 번째 스케줄 말하시는 어떤 기본 세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일정 같은 거 얘기하실 때 표에 depart from인데 이 from이 없어요. 전치사가 없고 이 arrive in, at 이런 전치사도 없어요. 그냥 공항이나 도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depart 해놓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depart from 어떤 공항, 어떤 도시, 그죠? Depart from Tokyo, 뭐 이런 식. 그다음에 at 몇 시 이런 식. 그다음에 호텔명이 딱 나와 있어요. 뭐 여행 스케줄 표에. 그러면 호텔명에 필요한 동사가 뭡니까? stay죠. stay. 호텔에는 stay. hotel stay. 그죠? So you will be staying at hotel. You will stay at hotel. 그래서 호텔명을 얘기할 때는 이런 동사들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고요. 근데 항공사 이름이 나와 있어요. 무슨 airline 이런 식으로. 무슨 항공사 이름이 나와 있으면 그때 you will take 무슨 airline. 그다음에 flight number 숫자 하나씩. 뭐 706라고 한다 치면 706, 706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flight number라는 단어는 없어요. 표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무슨 airline 706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읽으시는 거죠. flight number 706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건 이력서죠. 보시면 이력서에 뭐뭐 있습니까? 여러분 학위, 그죠? 학력 나오고 그다음에 뭐야? 경력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뭐 somebody graduated from 학교, 뭐 University of Chicago in 뭐 몇 년도 2008, majoring in
뭐 I don't know, it's like international corporation. That was my major. 전공 이름을 넣을 수 있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순서를 바꾼다 치면 뭐 she majored in international corporation and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Yonsei in 2010. 뭐 그죠? 뭐 학교 이름 넣고 and in 연도 이렇게 졸업 연도 이건 무조건 졸업 연도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갔다가 아니라 졸업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시면 되고요. 이력서에 나와 있는 연도는 다 졸업 연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위를 딸 때 학위는 이제 두 가지가 이력서에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제 doctor degree 빼고 이제 박사학위는 빼고 bachelor's degree, 그다음에 master's degree. 그래서 학사, 석사, master's degree, bachelor's degree. So received, got, earned. So she received bachelor's degree in 무슨 전공 from 어떤 학교.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붙일 수 있겠죠. 여기다가 in 무슨 연도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경력을 얘기하실 때는 두 가지인데요. 과거에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뭐 어디서 일했다. 아니면 과거에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present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가 제일 이제 이력서 제일 끝에 이제 뜨잖아요. 연도와 함께. 뭐 그래서 2010 present 이렇게 있죠. 그러면 앞에는 2008 to 2009 그리고 어디 다른 장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말들이 뭐 she worked 완전 과거형이죠. 그래서 she worked at 어디 회사 as a 뭐 무슨 직위 sales manager from 몇 년도 뭐 2008 to 2009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 present랑 같이 되어 있는 거 이거 뭐예요? since 몇 년도부터죠. So 뭐 저 같은 경우는 since 2010 뭐 Cindy has been working as an English instructor at Pagoda 이런 식으로 회사명 나오고 그 다음에 직위 나오고 So she has been working. 그래서 두 문장을 외우시면 사실 답변 무조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녀의 지금 직업이 뭐냐 이랬을 때 그때도 이 말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직업이 뭐냐 했을 때 She has been working as an English instructor at Pagoda since 2010. 이렇게 그대로 읊으셔도 되고 아니면 즉답안을 하신다고 What's her current job? So she is working as an English instructor 혹은 she is an English instructor at Pagoda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she has been working there since 201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편하게 또 다른 말을 바꿀 수 있지만 일단 기본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요 정도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표에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쭉쭉 선이 그어져 있고 취소가 되거나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취소되는 경우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취소가 예전에 되어져서 지금까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has been pp를 항상 쓰거든요. So something has been cancelled. 이 말을 그냥 100% 외워주시고 가셔야 되고 근데 요거랑 어울리는 말이 저는 이제 고득점 따려면 이거 해야 된다. 몇 번이고 이제 강조해서 얘기해드렸는데 be supposed가 뜻이 뭐죠? 뭐 할 예정이다 혹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A라는 person이 was supposed to do something 뭐 하기로 했었는데 but that session has been cancelled. 그래서 내가 A라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 거기 몇 시에 가면 A라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뭐 이랬어요. 근데 쭉 줄이 그어져 있고 취소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A was supposed to do something but the session has been cancelle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렵게 쓴다면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There is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뭐뭐가 있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be supposed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there was supposed to 뭐죠? 뭐뭐가 있기로 했었다. 그런데 없다. 더 이상.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So there was supposed to be a lecture about diet. 그죠? 뭐 다이어트에 대해서 식단에 대해서 무슨 lecture가 있기로 했었는데 that has been cancelled. 그 세션이 캔슬됐다. 이런 말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변경이 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의 뭐 책임자가 바뀌었다.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그러면 책임자가 일단 영어로 뭐죠? The person in charge. 그죠? 그래서 person in charge has been changed to B.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보를 수정할 때 내가 이제 보고 있는 정보랑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actually 이런 거예요. 그냥 what actually 뭐 이러고 정보 수정해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좀 공손하게 수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No, I'm afraid not. I'm sorry.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정보, 맞는 정보를 들이시면 되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미안할 때 하는 얘기죠. 내가 A라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 거기 몇 시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럼 제가 대답해 줄 때 뭐라고 하겠어요?
No, I'm afraid not. I'm sorry. 미안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That session has been cancel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점심이 $50라면서요. 점심이 50불이라면서요. 이랬는데 아니고 그 점심은 뭐 공짜입니다. It's free입니다. 만약에 이런 표현을 하면 미안하지 않죠, 전혀. 근데 이때 이 말이 어울리지 않죠. Actually, the lunch is free. 알겠죠? 그러면 그냥 actually lunch is free 이렇게 정보를 정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사실 7, 8, 9 완전히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열심히 숙지하시면 좋겠고,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외우시고 한 번 더 내일 써먹자, 뭐 내일 시험 보러 가는데 써먹자,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시는 Part 5, Part 6가 남았는데 Part 5는 Propose a Solution이라서 여러분 듣기만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듣기 하실 때 중요한 게 뭘 캐치하셔야 됩니까? 문제점. 무조건 문제점이 등장하게 돼 있고 해결책은 제가 번뜩이는 아이디어 순간적으로 제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스닝 파트를 이렇게 들었을 때 내가 어디 부분을 들어야 되는가, 문제점이 분명히 제시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시그널 부분이 뭔가 요거를 일단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해결책 같은 경우는 이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그때그때 즉시 생각나면 좋지만 아니면 뭐 한 5개쯤 나열해 놓으시고 뭐 이렇게 늘 쓸 수 있는 해결책, 이제 좀 뭉뚱그려서 쓸 수 있는 해결책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늘 똑같은 해결책을 좀 제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prep 시간은 30 seconds and response time is 60 seconds. 그래서 10번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듣기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듣기가 두 가지 형태잖아요. 뭐 회의 끝나고 나서 너네 다 전화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럼 전화 메시지를 보고 내가 다시 전화를 다시 드리는 상황이죠. 어쨌든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전화 메시지를 남겨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전화 통화하는 말투가 쫙 있잖아요. Hello부터 시작하죠. 여보세요? Hello? This is 누구? This is Cindy. 뭐죠? 저는 Cindy입니다. Returning your call. 그죠? 회의를 마치든 전화 메시지를 마치든 전화 메시지를 남기는 틀이 있기 때문에 이 틀을 여러분 암기하시고 안 가시면 시험 망합니다. 제가 너무 과감하게 얘기 드리는데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항상 이게 초가 급박하게 이렇게 막 진행이 되기 때문에 100%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암기했다 정도가 안 돼요. 암기하고 나서 이게 체득된 상태로,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정보의 전달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암기 200%, 그 다음에 체득된 말투로 전달에 신경 쓰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 드렸던 전화 메시지에서는 요 말을 쓸 거예요. 템플릿 할 때 뭐 Hello, this is Cindy. Hello, this is Cindy. I'm returning your call. 아니면 returning your call. I am도 필요 없어요. I'm returning your call. Returning your call. 이렇게 하시면 Hello, this is Cindy. Returning your call. 혹은 회의가 맞춰져요. 회의에는 남녀의 목소리가 둘 다 등장을 하고 전화 메시지나 남녀 중에 한 명만 독백을 해요. 독백을.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전화 딱 받으면서, 그러니까 음성 리스닝을 들으시면서 이미 파악이 되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쓸 것인가, 이 템플릿을 쓸 것인가, 이것만 이때 결정하시면 돼요. So I'm calling to follow up on the issue that we discussed during the meeting. I'm calling to follow up on the issue that we discussed during the meeting. 그러니까 뭐 하려고 다시 전화하는 거야? I'm calling about the problem that we discussed during the meeting. 그러니까 미팅에서 뭔가 문제점이 이거나 어쨌든 문제점이 등장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문제점을 듣고 여러분들이 calling to follow up on the issue.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후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내가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그널 잡기는 리스닝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이렇게 긴장해서 들으시면 안 들립니다. 긴장해서 들으시면 평소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좀 들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중요한 내용은 반복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이 내용이 반복돼서 나올 거라는 것을 믿고 그냥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제점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시그널들이 요거예요. 뭐 the thing is, but, however, the problem is, one downside is,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그널들이 탁탁 등장을 해요. 이렇게 따다 너 중요하니까 이 부분 들어, 뭐 이렇게 신호등을 한번 켜주거든요. 그때 그 뒤를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자. 나머지 다 버리고 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야 되는, 내가 즉흥적으로 떠올리는 해결책 중에 피해야 되는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리스닝의 실패 언급이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해봤고 I've tried this one and I've tried this one. So I tried that and that, but it didn't work. They all didn't work. 만약에 그게 전혀 뭐 안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내가 why don't you do something? 뭐 그죠? 해결책을 이걸 제시하시면 되게 바보 되는 케이스죠, 그죠? 리스닝 못들으면 티가 나니까 이제 이런 거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거는 기본적인 리스닝 실력도 좀 키우셔야 문제 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템플릿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거 외에도 저는 수업 시간 많이 이것저것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간단한 거 일단 먼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hello, this is 뭐 Cindy returning your call. I understand. 문제점 뭐 you have a problem 혹은 you have a concern over 무엇 그죠? 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or you are worried about something or you're worried that you might lose customers because of new stores opening up soon. 새로 여는 뭐 가게 때문에 너가 좀 걱정한다며 lose customer 하는 게 걱정된다며 뭐 이런 식으로 I understand. 뭐 이렇게 잠깐 문제점을 언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이런 말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I think this is indeed a problem. 굉장히 이제 문제인 것 같다. This is serious problem. Because blah blah blah. 이렇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살짝 넣으셔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But it's good that you called me. 혹은 it's good that you consult with me. 그죠? 너 나한테 전화하기 잘했어. 혹은 it's good that we discussed this during the meeting. 뭐 우리가 미팅 때 이것을 얘기한 게 참 좋았다. 왜냐하면 because 뭐 I have some ideas. I've got some ideas. 그죠? 내가 좀 아이디어가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레스토랑 오픈하려고 하는데 뭐 전화 메시지에서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홍보를 해봤는데 안 됐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레스토랑에 굉장히 전문가니까 마케팅 전문가니까 나한테 좀 무슨 해결책을 좀 주지 그래 뭐 이랬어요. 그러면 well this is serious problem 뭐 이렇게 홍보가 안 되면 어쩔 수 있는데 but it's good that you consult with me or you called me because I went through pretty similar situations before. 이런 표현도 괜찮죠. 그래서 예전에 내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러면서 I've got some ideas for you. 뭐 이러죠. 내가 좀 아이디어가 있어.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말들을 하면서 넘어가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꼭 해야 되는 거 뭐죠? 문제점 언급. 그래서 살짝 언급하는 거, 그다음에 해결책 제시하는 거.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 제시하실 때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well, I think you should. 너는 뭐 하는 게 낫겠어. 혹은 뭐 I think you could. 뭐 너는 뭐 할 수도 있겠어. 혹은 why don't you do something. 너는 이러지 그래. How about doing something.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다음에 또 뭐 I think it's a good idea to do something. 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I think it's better to 뭐 하는 게 좋겠어. 그죠? 그러니까 제안할 수 있는 어떤 동사들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표현들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만약에 뒷받침을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게 제일 점수가 높겠죠. 그러나 뭐 내가 영어 문장 하나 만드는데 뭐 500년 걸린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뭐야? 이런 문장 외우다가 그냥 쓰시는 거예요. That should be helpful. That would be helpful. That should be helpful. 그죠? I think you should do something.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때? That should be helpful. 그리고 넘어가세요. Also, you could do something. That should be helpful too. 그죠? 그냥 to만 끝에 붙여도 되고 아니면 뭐 also 앞에 넣으셔도 되고 혹은 뭐 that way 그런 식으로 하면 you will attract more customers to your restaurant. 너는 그 레스토랑에 more customers 끌어올 거야. 뭐 이런 얘기들 하셔도 되고. Anyways, 뭐 이렇게 간단한 표현들 외우셔서 하시면 되고요. helpful 이거 많이 쓰고 effective, useful 그죠?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외워주시고 발음 주의하시고 P 발음 하지 마시고 그냥 full로 넘어가세요. helpful.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문제점 언급 그다음에 해결책 제시. 이게 중요한 거지 마지막 문장에 막 목매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시고 문장을 딱 떨어뜨리시면 돼요. 억양을 딱 떨어뜨리면 끝났어. 이렇게 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말이 끝났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만약에 초가 5초 남았다. 그럼 이런 거 더 하시면 되겠죠. Well, these are my suggestions. Well, these are my ideas. 그리고 끝을 내렸죠. 그러면 끝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15초 남았어요. 혹시나 그랬어요. 그러면 well, these are my ideas. Please call me back if you need any further assistance on this. 그죠? If you need any questions,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all me back. 뭐 anything's fine. 그죠? 끝에 붙일 수 있는 말들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되겠어요. 초 보면서.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마치는 걸로. 가시면 되겠어요. 뭐 I hope you're satisfied with my suggestions. 뭐 이런 것도 괜찮은 이제 마무리 방법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만 조금 더 드리면 왜 옵션으로 선택 옵션이 아예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점에서 뭐 A, B 중에 고민한다. So you cannot make up your mind. 뭐 이렇게 아는 척을 좀 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뭐예요? 너는 A, B 중에서 선택을 못 하겠다며 내가 좀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A, B를 고민하는 형태. 이런 것도
뭐 메시지로 나오든 아니면 회의 끝나고 나오든 어쨌든 A, B가 있어요. 그때는 해결책을 막 떠올리는 게 아니죠. A, B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I think in this case, A option is better than B. 뭐 이런 식으로. Because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되고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내가 생각해 봤다가 두 개 정도로 내가 추렸어. 줄여놨어. 뭐 이렇게죠. 능력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I thought about many options. 이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죠. 내가 이렇다고 들었는데 I heard that you are having a problem with 뭐 something, but I thought about this for a while and I've come up with several solutions. And finally, I narrowed them down to two. 두 가지로 줄였어. I narrowed them. 이 뭐예요? 옵션이죠. them down to two. 그래서 두 개로 줄였어. So first of all, I think you should do something. 뭐 이런 느낌, 이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지만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그다음에 마무리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Express your opinion. So, 주제가 주어지고 15초 준비 시간, 그다음에 60초 말하는 문제 11번 마지막 문제고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10번, 11번에서 고득점이 다 갈리죠. 그래서 10번은 일단 외우고 가셔야 되는 게 많고 그다음에 해결책 같은 것도 미리 좀 준비하셔서 가셔야 되고 제가 아까 좀 언급 안 들린 것 같은데 해결책 중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보통 뭐가 있죠? Give 뭐 special coupon or give a discount coupon for their next purchase or for their next visit or something. So like 홍보할 때는 보통 giving a discount 뭐 해주는 거 보통 이제 할인해 좀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책이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광고를 SNS나 뭐 소셜 미디어 같은 데 올린다. SNS를 뭐라고 합니까? 소셜 미디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make an advertisement and post it on the social media like Facebook or Instagram. You know, things like that.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책을 막 정리하셔가지고 자기가 보통 한 10문제 정도 하시면 브레인스토밍 이것저것 해보시면 뭐 디스카운트를 늘 해주고 뭐 광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직원 문제 같으면 세미나를 열고 그 다음에 뭐 워닝을 해야 되면 워닝 사인을 갖다 붙이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하여튼 비슷비슷하게 생각해서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10문제 정도를 한번 성의 있게 생각해서 정리하시면 고득점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 근데 11번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평소에 브레인스토밍을 좀 많이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 15초라는 거는 사실 준비하는 시간 거의 안 준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안 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들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어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평소에 브레인스토밍 자주 하시고 한 10문제에서 20문제만 성의 있게 들어가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11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깔때기 토크라고 적어놨는데 왜 깔때기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어떤 깔때기처럼 빠지게끔 그렇게 브레인스토밍 하시면 훨씬 더 편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경쟁 조커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요즘에 경쟁이 너무 심해서 뭐 없이는 잡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뭐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These days there is too much competition going on, especially in the job market. So job market에서 there is too much competition going on. 경쟁이 너무 심하다. So without something, it's really hard to get a job. 그래서 무엇이 없이는 it's really hard to get a job. 잡 구하기 너무 힘들다. 혹은 it's really hard to succeed in the field. 그죠? 그 영역에서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경쟁에서 성공하려면 혹은 잡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뭐 없이는 하는 그 부분에 다 넣으시면 뭐예요? 경쟁 조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Do you think everyone has to go to college these days?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치면 yeah, I think everyone has to go to college these days because there is too much competition going on, especially in the job market these days. So without a college degree, it's really hard to get a job, especially in my country.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college degree 없이는 너무 잡구하기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깔때기 토크처럼 이래서 잡구하기 힘들고 이래서 잡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넣으셔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 경쟁 같은 거는 저는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웬만해서는 스트레스 이렇게 해서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you can let go of all the negative emotions by listening to music I can let go of all the negative emotions 혹은 I let out all the negative feelings 혹은 relax, relieve stress 그죠? 여러 가지 표현도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표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깔때기 토크로 만드셔서 계속 음악을 들어도 스트레스 푼다 영화를 보러 가도 스트레스 푼다 그곳에 가면 스트레스 푼다 저 무엇을 내가 보면 스트레스 푼다
예술을 감상하는 스트레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빠른 시간 안에 조금 하시는 도움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예시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뒷장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브레인소밍 할 때 좀 완전 머리 백지 상태는 되는 경우도 몇 번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이건 나중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제 좀 보시면 그 11번 문제를 아예 이제 나눠서 뭐 유형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브레인스토밍과 내가 하는 표현들이 더 중요한데 그래도 유형을 좀 난 알고 싶다 하시면 왜 찬반 문제가 있죠.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statement? 그죠? 그래서 agree, disagree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agree, disagree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다른 말로 할 수 있어요. 주장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이게 어떤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dis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하고 문장을 쫙 읽으셨을 때 그게 내용이 귀에 들어오는 경우가 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달을 잘하지 않는 이상 그 내용들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agree, disagree 대신에 I think everyone should go to college these days.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I don't think everyone should go to college these days. 그죠? 찬반이 나왔을 때 어떤 문장을 I don't think 주어 동사 혹은 I think 주어 동사 이런 정도로 하시는 게 조금 좋고요. 그다음에 선호 Do you prefer? Which one do you prefer? So I prefer this one. I prefer that one. 그죠? prefer. 주의하실 거 I prefer 뭐 이렇게 올라가는 단어가 아니라 뒤쪽에 강세죠. I prefer. I prefer. 그죠? I prefer to do something. I prefer this one. I prefer. 알겠죠? 그래서 선호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이런 거 돼요. A, B 중에 골라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둘 다 나는 괜찮다라는 거 되냐? 물론 됩니다. 근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뭐 it depend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it depends가 무슨 뜻이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 If 이러이러한 상황이면 뭐 이걸 선호할 것이고 if 이러이러한 상황이면 I probably like this one. 뭐 이런 거를 좋아할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만 잘하시면 사실 하셔도 돼요. It depends. 아시겠죠? 그다음에 장단점 많이 물어봅니다.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만 말해라 하는 것도 있고 장점을 얘기해라 혹은 단점들을 얘기해라. 제가 뭐 저희 시험 봤던 것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being a doctor. So what are the advantages of being a doctor? 그래서 닥터가 나는 아닌데 닥터가 된 적도 없는데 닥터가 되는 것의 어떤 그 being a doctor의 장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실 때 장단점.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장단점이 등장했다 싶으면 일단 많이 있다. 아까 6번에서 말씀드렸죠. So there are many advantages of being a doctor. There are many advantages of doing something. 그죠? 뭔가에 많은 장점이 있다. 혹은 뭐 여기서 끊으셔도 돼요. There are many disadvantages. 뭐 이런 식으로 끊으셔도 돼요. 뒤에 보통 내용이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애매하게 무슨 말이 들어갈지 모를 때 이런 표현도 괜찮죠. Well, I guess I have to say that I agree with the statement. 뭐 이런 식도 괜찮고 I have to say that I prefer this one. 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태길이 있어요.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뭐 something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I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working as a team, working in a team, working in a group. 그죠? 그룹으로 일할 때 what kind of qualities, what kind of quality do you think is most important for leader or team member? 그죠? 팀 멤버나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퀄리티가 뭐냐? 혹은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냐? 뭐 그죠? 사람일 땐 퀄리티고 뭐 다른 건 또 요소, 팩터 혹은 feature, 그죠? aspect 여러 가지 단어들 있죠. 그래봤자 몇 개 안 되니까 외우세요 지금. 뭐 factor, feature, aspect, 그다음에 아까 quality 이 정도입니다. 애매할 땐 thing이라고 하시면 되죠. So something is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이제 표현 많고요. 이런 이제 평범한 것들이고요. 스토리나 사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스토리 전체를 얘기하셔야 되고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전체 답 구성이 답과 이유 하실 때 뭐 아니면 구성 자체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게 좋아요. 답을 뭐 이렇게 답을 하고 이유를 얘기할 때도 뭐 3가지, 4가지, 막 5가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를 너무 길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사실 제일 들었을 때 논리적으로 좋은 것은 2가지 답변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이 있다고 치세요. 이것도 자신 있게.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is.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Actually,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but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is that 뭐 이런 식으로. 저 같으면 사실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간 좀 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is that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니면 the main reason is that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때는 to be more specific 혹은 for example.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I mean 이걸 제일 많이 써요.
I mean, 왜냐면 뭐 I think it's very first of all, I think it's very convenient. I mean 이러고 좀 더 뒤에 부수적으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연결어가 뭐 그래서 뭐 therefore, so 혹은 because 그죠? 연결어가 의미상으로 딱 분명할 때는 뭐 그런 것들 넣으시면 되는데 그런 게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 문장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문장 이어서 해야 하고 그럼 그 사이에 뭘 넣을 수 있어요? 알겠죠? I mean 쓰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힌트 완전 대박 힌트 하나 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 틀리면 어떻게 하죠? 이러죠. 이렇게 뭐 실수하고 나면 하죠. 근데 그 어는 외국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그 의미의 어떤 표현이 아니죠. 어가 이렇게 이런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자체는 아예 못 알아듣고 그냥 상대방이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면 그냥 계속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시간 낭비하고 이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본인은 실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도 I mean이나 아니면 no I mean 뭐 이렇게 너무 길게 이렇게 쉴 필요는 없지만 no I mean 그러니까 no I mean 그래서 이렇게 실수가 나왔을 때 no I mean 알겠죠? 그래서 no I mean을 항상 기억하시고 말 실수 있었을 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그 머리가 완전히 백지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야기 이제 이유 2개씩 만들자. 답을 하고 이유 2가지 만들자. 그거 좋다 이거예요. Also 하고 뭐 first reason, second reason, 뭐 also another reason, 뭐 아무거나 하고 하여튼 2가지 이유를 만들자. 좋다. 평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실전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막 이런 표현들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머리가 백지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개인 예시를 쓰세요. 개인 예시. 지금 중요한 게 개인 예시 쓸 때 뭐 가족 구성원 언제나 등장 준비를 시키세요. 우리 아빠가 뭐 교수님인데 우리 아빠가 의사인데 뭐 그래서 being a doctor의 advantage가 뭐냐 이랬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일단 being a doctor는 뭐 제일 좋은 것은 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인 예시 아빠 막 등장시키는 아빠가 갑자기 닥터가 됐다가 교수가 됐다가 뭐 사이언티스트가 됐다가 실험하는 사람이 됐다가 그죠? Anything's fine. 그래서 막 뭐 엄마가 오케스트라에서 뭐 뮤지션인데 그래서 내가 오케스트라 음악을 좋아하고 뭐 클래시컬 뮤직을 좋아하고 그죠? 스토리는 여러분과 관련된 아무거나로 막 지어내시는 거예요. 사실 그냥 솔직한 답안을 하고 나머지 60초 중에서 뭐 50초를 침묵한다든지 이러는 것보다 이렇게 예시나 뭐 이런 거를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훨씬 더 점수 따기 좋아요.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되고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표현이 뭡니까? For example, in my case, 그죠? 개인 예시로 치니까. 그래서 I think it's very convenient. For example, in my case, when I was in high school, I had a chance to 어쩌고저쩌고. 그죠? 하이스쿨 굳이 여기 매일 필요 없죠. 뭐 couple years ago, when I was in college, couple months ago, actually several years ago, 그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올 수 있고 나 뭐 하는 뭐 할 찬스가 있었는데 뭐 했더니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 진행을 시켜가지고 예시로 이제 끝내는 게 사실 제일 대박 팁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도 좀 급하게 막 쳐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특허 내도 될 만한 비밀 하나 이제 확 뿌리겠습니다. 스토리 진행을 할 때 항상 이 3가지를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자 보세요. At first죠. 그래서 뭐 너는 뭐 creative mind가 있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좋아? 아니야. 선호해? 아니면 뭐 또 어떤 뭐 야망 있는 사람하고 일하는 걸 선호해? 아니면 뭐 또 뭐 책임감이 많은 사람하고 일하는 걸 선호해? 뭐 이런 3개가 나왔다 칩시다. 그리고 나는 creative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하고 일하는 걸 선호해. 왜냐하면 뭐 내 경우에는 막 쭉 갔죠. 그러고 나서 뭐 at first 처음에는 우리 팀에 뭐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전혀 없었어. But later on 나중에 가서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들어왔어. 그리고 eventually 우리 팀은 end up ing가 뜻이 뭐죠? 뭐뭐 하는 상태로 끝나다. 그러면 ended up succeeding in business. 뭐 결국에는 완전 성공하는 것으로 끝났어. 뭐 completing all the tasks within the given time.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타스크를 complete 하는 걸로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 그다음에 후에, 그다음에 결과. 항상 이렇게 가면 사실 예시가 다 스토리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어쩔 때는 for example 가기도 전에 아예 그냥 바로 예시를 쳐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뭐 I think everyone should go to 뭐 college, 뭐 이런 문장을 아까 방금 했다는 거 친다면 뭐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죠. To give my personal experience as an example. 다시요. personal experience. 좀 길긴 하지만 처음에 외우실 때 좀 긴 거 외웠다가 입에 이렇게 착 붙어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좀 긴 거 가르쳐 드립니다. To give my
personal experience as an example. 보세요. So, to give my personal experience as an example, when I was in college,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couple years ago, 뭐 그죠? So, to give my personal experience as an example, 그죠? 개인 예시 칠 때 이런 말들 기억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한목에 이제 정리해드렸는데, 그 시험을 이제 치러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를 이제 두 번 정도 돌려보시면서 이제 저런 표현이 있다, 저런 표현이 있다, 내일 이거 써먹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굉장히 말을 빠르게 해서 일부러 좀 말을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저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이제 돌려보시면서 저런 내용으로 1번부터 11번까지 전략을 다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 같은 거 익숙하게 계속 보셔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실 때 이제 세트만 진행하시면 돼요. 저는 수업 시간에 사실 세트를 진행하거든요. 전체 1번부터 11번까지 계속 세트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계속 이제 적합하게 빠르게 그 시험을 이제 습득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알수록 훨씬 더 이게 시험을 빨리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도 여러 번 돌려보시고,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익숙하게 표현할 때까지, 편안하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마칠 건데요. 제가 늘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표현으로 적어봤어요. Progress, not perfection. So you have to focus on progress, not the perfections. So each time when you practice your answer, you have to think about only your previous answer. So just before. 방금 했던 방금 했던 어떤 답안, 이거보다 조금 더, a little bit better than the previous one.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되지, 완벽하게 문장을 다 짜서 완벽하게 해야 돼. 이러면 입도 뻥끗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피킹을 하실 때는 항상 마인드. 스피킹 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you have to think about the progress, not the perfection. Okay? So in my classroom, actually, in my class, everyone feels very comfortable speaking.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만약에 독학을 하시거나 뭐 공부를 다른 환경에서 어떤 하시는 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그다음에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괜찮아. 그거보다 조금 더 낫게 다음에 연습하고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것만 집중해서 하면 된다라는 멘탈리티를 집중을 하시고 공부를 이제 접근을 하시면 모든 걸 좀 약간 편안하게 이제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뵐 분들은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